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어떠한 이슈들이 어떻게 시장을 선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확인되는 거 아니면 절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한들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것은 내가 노려보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간결하게 매매한 종목에서 나오지 수많은 이슈들, 수많은 정보들을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승부가 갈립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여를 하지 마십시오. 꼭 그 점을 잘 참조하시고 내가 어디에 나의 계좌를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권에 있는 종목은 내일은 당장 여기 사이닉 솔루션이 내일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겠지 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딱 적어 놓았죠. 뭐 특별하게 제가 신규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말을 안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이렇게 뭐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본들 그 다음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시 기존의 예측과 상식을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분석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조만 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 나는 신규주를 꼭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항시 관심권에 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단지 제가 항시 말씀드린 거 딱 한 가지 있죠. 보라. 보고 나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장의 분위기를 보라. 꼭 네가 아니라도 다른 종목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면 결코 힘을 쓰지는 못하죠. 그 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 내가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닉 솔루션 상장하니까 자세히 보자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뭐 종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종목을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참조해서 보시고 그리고 아침에 장전에 나오는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선별을 하시면 거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사이닉 솔루션은 뭐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고 여기 본 UNAI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자,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얘네들 한번 묶어서 한번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시는 UNAI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상장했던 종목이었잖아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서 크게 당일날의 흐름은 크게 잡아주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같이 연결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같이 보자는 의미예요. 시간에서는 보면 여기 보시 2.3%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이닉 솔루션, UNI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같이 신규주 그룹 애들을 같이 묶어서 보자는 의미예요. 시가 기준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고 다음에 보시는 여기 GFC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은 틀리지만은 GFC 생명과학도 근래에 이전 상장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전 상장 종목인데 첫날에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여기 인상 깊었던 날이었죠. 이 날이. 그 뒤로 이제 계속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에 보면 3.7%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봐줄만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세 종목을 봐주시고 여기 엔지스 테크놀로지와 KNR 시스템입니다. 글자가 하나 빠졌군요. 얘는 약간 결이 틀립니다만 이벤트 관련 주니까 같이 좀 봐주십시다. 먼저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뭐 쭉 미끄러졌다가 꼬리를 달아주고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요리 올라갔다가 요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요렇게 맞출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치는 봐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KNR 시스템 이놈도 같이 봅시다.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3일 단일가입니다. 3일째. 월요일 아마 풀릴 것 같은데 과연 뭐 모습이 좀 관심이 있을지. 시간에서 보면 1.9%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모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금요일날 모습이 좋았던 종목들 다날, 미투온, 에르코스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죠. 아직까지 얘네들의 재료는 뭐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날도 그날 상가를 못 간 것은 좀 아쉬웠죠. 아쉬웠습니다만은 여기 기관들이 보면 16만 주, 외국인이 50만 주 금요일날 점차 물량을 넣었죠. 그래서 시간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다날은. 미투온을 한번 볼까요? 미투온도 뒤늦게는 따라가 줬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마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에서는 0.8%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여기 기관들이 보면 86만 주를 넣었죠. 이건 조금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은 4만 8천 주 참조만 합니다. 다음에는 에르코스. 에르코스도 금요일날 상당히 모습이 좋았는데 종가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마쳤네요. 그죠? 나쁘지 않은데 과연 상승세를 이어갈까라는 관점으로 보죠. 일단 시간에서는 표시가 안 나니까 시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심을 받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당일날 흐름을 봐야 되겠죠. 한 가지만 지키면 되겠죠. 음봉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팔할 때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CNS 한번 봅시다. 요즘에 좀 하락폭이 좀 컸지 않습니까? LGCNS가 하락폭이 좀 크는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크게 뭐 하락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폭이 있지 않습니까? LG가 올라온 폭이 있어 그런지 쉽게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양도지가 하나 나온 상태에서 기간 내에 여기 보시면 1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금요일날 넣었죠.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봐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시간에서 표시가 안 나니까 양봉 위주의 매매를 한다라는 전략으로 합시다. 다음은 위닉스와 파세코. 개인적으로 뭐 계절 관련주들은 크게 파동을 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워낙 요즘에 이상기후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관심권에서 두고 보자라는 의미로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 불이 붙으면 여하한 이유로 지금의 현재의 상태로서는 갑자기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위닉스와 파세코는 붙여놓읍시다. 위닉스는 시간에서는 1.8%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세코는 역시도 시간에는 2.1%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힙은 파세코가 좀 좋아 보이죠. 봉의 느낌이 훨씬 좀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조만 해주시고요. 다음은 삼육물산과 CTK를 보겠습니다.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관심을 받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삼룡이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가 상당히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죠. 상가를 치고 하루를 놀았는데 다시 그 기세를 이어갈까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텐데 시간에서 보면 1.5%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 있으니까 양봉으로 출발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CTK도 따지고 보면 탈플라스틱 관련주란 말이에요. 탈플라스틱 관련주인데 얘는 시간에 보면 2.9%를 올려놓았어요. 그럼 CTK가 삼육물산을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후반부에 있는 삼육물산의 CTK를 챙길 수도 있다. 째끼고 갈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도 봐주는 건 좋은데 이 테마주들은 그날의 좀 흐름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는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KGA 한번 볼까요? KGA는 기술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짜에 보면 제법 좀 관심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많이 올라서 24%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리고 하루를 좀 쉬었습니다. 하루를 쉬은 상태인데 시간에 보면 1.4%를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게 당위성은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일 신규주 애들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얘도 얼마 전에 상장한 친구지 않습니까? 움직인다면 한번 봐줄 의미는 있다고 봐요.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한번은 봐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스타일의 종목이 보면 제가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글자 적는까지 작아서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들도 잘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적어놓은 여기 중앙 첨단 소재 같은 이런 스타일 종목도 보시면 지금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시간에서는 0.8% 치고 가면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란 말이에요. 중앙 첨단 소재도 로키드 헬스나 같은 이런 애들하고 잘 붙여놓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AB온을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AB온 같은 것은 눌림을 한번 보죠. 지금 상승과 하락하는 이게 지금 이렇게 요사모사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에 보면 2.1% 빠졌거든요. 2.1%. 그러면 2.1%면 아마 이 꼬리 정도쯤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 2, 3% 잡히면 시가에서 그냥 한번 두드려 버리자. 두드려 버리고 시가에서 쭉 밀리면 손대지 마시고 시가에서 반드시 승부를 걸어서 아침에 바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바로 올라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바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한번 노려보죠. 그리고 여기 상기하고 네오오토라고 있습니다. 이 놈들은 약간 조삼모사한 놈들이니까 급히 서둘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주는 애들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런 스타일은 일단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트레이딩한 데는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은 파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상승을 주고 하락을 줘야 돌파, 눌림, 흐름을 탈 텐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우리한테 죽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수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집중력이 분산이 되겠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니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도 한계가 있을 건데 그래서 배팅의 비중을 실을 수가 없으므로 수익을 먹으면 짤짤하게 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는 집중, 계좌도 집중, 트레이딩도 집중, 자신의 마인드도 집중.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기도 일단 세력이 붙어 있으니까 시간에는 보시면 0.5% 올라 있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직 보시면 거의 없잖아요. 얘네들이 가지고 노는 애들만 놀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보자는 이유는 이런 애들이 의외로 한 번씩 사건을 쳐요. 사건을 지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건데 큰 당위성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반부는 내일 승부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후반부에는 상무 트레이딩 금요일 했던 거 히스토리 붙여놓겠습니다. 상무님 매매했던 매매 중에는 본인들이 매매했던 매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조해서 공부하신데 비교 운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날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다음 주 또 출발이 됩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금요일날 매매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작은 참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을 내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버렸죠. 그런 점은 좀 아쉬웠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항시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떠한 경우라도 뭐 우리가 처해지는 그 환경에 맞춰서 그때그때의 매매에 충실하면 되니까 지수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과 그리고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매매했던 매매 내용 복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다음 주 관심을 가져야 될 특징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종목은 사이닉 사일런스라는 사이닉 솔루션이죠. 이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같이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가온칩스나 에이징랜드 같은 그런 회사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요즘에 뭐 반도체 관련주도로 크게 뭐 모습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지가 않은데 공모가가 지금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밴드 상단에 4,7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정도면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본 자료나 설명 같은 것은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는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참조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지금 보시는 아동복 전문업체 뉴키즈온이라는 회사가 합병 상장을 합니다. 스펙하고 뭐 특별하게 뭐 볼 거는 없죠.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이 뉴키즈온이란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스펙 합병 상장이 수요일로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목요일에는 대신 밸류 리츠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조금 관심권에 둬야 될 종목들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거래가 재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관심권에는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항시 관심권에 두고 추적을 해야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금요일 날 매매했던 종목들 잠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귀는 제가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트레이딩이 젖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주 복귀하면서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수중 보완하는 것은 트레이더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이 앞으로 더 좋은 트레이더로서 거듭나고 싶다면 항시 저녁에 조용한 시간이나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앉아서 항시 복귀를 하는 습관을 길들이시면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보유하고 진행되고 있던 종목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보고 계시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는 지금 두 가지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상황은 여기 보시는 빨간 선은 우리가 상매매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상매매로 진행이 된 종목이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3년상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죠. 상을 두 번 먹은 거죠. 그래서 68% 정도 이제 수익을 안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상황 맞춰서 또 뭐 하면 됩니다. 뭐 굳이 그렇게 뭐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까맣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줄은 이날 우리가 데이로 들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데이로 들어간 상황이라 뭐 더할 나위는 없었습니다. 더할 나위는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 데이도 53% 정도 수익을 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팀은 지금 68%, 데이팀은 53%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는 일단 두 팀이 그런 식으로 분리돼서 진행이 되고는 있으니까 또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외로울 것 같은데 오늘 다른 중국주 애들이 많이 또 달라붙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데 또 다음 주는 또 다음 주대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시장은 항시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은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삼육물산이었습니다. 예, 삼육물산은 전일에 보면 이 빨간 선에 있는 이 여기 자리 우리가 허리쯤에서 들어갔잖아요. 허리쯤 들어서 거의 한 17% 가까이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에 데이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치면 한 38%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전일에 한번 클릭을 들어가가지고 뭐 당일에 하루 만에 뭐 30~40% 수익을 모으면 참 감사하죠. 별다르게 힘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 번에 진입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타점을 잘 잡아 나갔죠 우리가. 그리고 36은 또 오늘 어제 못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다시 또 진행을 했잖아요. 파란색 부분이 그런데 한 두 번 정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36은 오늘 우리가 여기 꼬리를 잡고 들어가야 될 장면인데 아침에 좀 시스템 문제나 이런 문제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타이밍을 조금 더 주고 했죠. 약간 8,000원 정도 올라가는 시점. 저도 그랬는데 수익률은 첫 번째 공략 크게는 나오진 않아서 한 8% 정도. 뭐 뒤에도 한 8%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이럭저럭 당일에도 뭐 한 15%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전일에 가져온 거 치고 오늘 당일 모은 거 치면 수익은 상당히 좋죠. 뭐 50% 이상 나왔으니까. 물론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물론 여기서 먹고 다시 또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수익은 나왔겠죠. 어쨌든 36은 일단 전일에 잘 붙여서 오늘까지 가져왔고 잘 설거지를 해서 보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더 ENM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깔끔했고 큰 수익은 딱 한 번의 수익으로 나왔지요. 물론 여기 앞에 부분에 조금 수익은 나온 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수익은 뭐 5~6%짜리 수익은 뭐 그냥 빼더라도 우리의 1300원 기점으로 여기에 들어간 이것이 가장 효과가 컸죠. 우리 한 4%대입니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고점이 25% 이상 올라갔잖아요. 딱 한 번에 딱 20%딱 챙기는 배심 있게 물론 중간에 10% 먹으신 분도 있고 뭐 15% 먹으신 분도 있고 다 틀리겠지만은 뭐 상가가 욕심을 부리신 사람들은 승부를 걸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갔으면 진짜로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더 ENM도 단출하게 오늘 한 20에서 25% 앞에 가까이 치면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것만 해도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ENM도 좋았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UNAI는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사실 이 회사 이름에 이렇게 AI라는 이름을 탁 갈고 나오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좀 관심을 받았는데 물론 뭐 회사 자체에 오늘 프리미엄도 잘 붙었고 146%입니까?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붙었지만 당일 우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큰 재미는 없었다. 원래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종목은 사실 뭐 당일 수익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죠. 150% 가까이 붙어서 가는 종목이 뭐 상가로 가지 않는 이상은 큰 재미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시 한 18% 정도 시가 대비 18%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 종목, 즉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올라가는 스타일의 종목은 큰 기대감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승부를 띄우고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좋죠. 근데 오늘 만약 다른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침체가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내려왔거든요. 만약 급하게 내려왔다면 차라리 유엔 AI가 오늘 더 관심을 받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천천히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힘을 쓰려고 했지만은 뭐 다날이나 이런 애들이 또 준동을 하면서 기세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냥 뭐 밥값 정도 줬으니까 만족은 해야겠죠. 사실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차라리 저는 스펙주를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신규주가 두 종목이 상장을 하면 하나 아주 크게 가고 뒤에가 따라간다든지 안 그러면 하나가 먼저 갔다가 살 죽을 때 뒤에 놈이 빨리 자리를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스펙한테 조금 기대감을 걸었는데 역시 스펙도 오늘 전체적인 지수를 이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수익은 나왔습니다. 수익은 뭐 여기도 조금씩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뭐 둘 다 합치면 10% 이상은 뭐 충분히 수익은 나왔죠.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만큼 신규주에 드는 거는 우리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대체로 어떤 분들은 아예 신규주 같은 종목을 아예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신규주는 항상 꼭꼭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치지만 않고 조심스럽게만 매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엔 AI와 KB32 스펙은 뭐 큰 기대감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뭐 밥값은 좀 챙겨준 케이스라 뭐 개인적으로는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일에 가져온 종목 중에는 이렇게 콜마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단일가 종목은 잘 안 하는데, 자, 내일이 단일가 풀린 날이고 콜마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좀 요즘에 그런 키워드가 있어서 오랜만에 단일가를 진행을 했죠. 전일날에 진행을 했는데 목요일날 오늘 단일가 풀리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뭐 그렇게 자주 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적재적소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좀 잘 안 합니다. 그래도 뭐 하루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오늘 16%까지 올라갔잖아요. 콜마가 이게 뭐 깔끔하게 15% 챙기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콜마.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요 근래에 참 우리에게 수익을 참 많이 주는 종목 아닙니까? 참 보면 저는 이런 급등주만 이제 다루다 보니까 급등주 애들을 참 많이 만나고 많이 헤어지고 해요. 하는데 그런 애들의 생리나 흐름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수없이 많은 종목들도 보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흐름들을 보았단 말이죠. 흥망성쇠도 참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꾸며나가는 이런 스타일의 급등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점상으로 출발해서 봉상으로 올라가고 다음에는 또 T상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축축축 움직이는 변천사를 참 오랫동안 급등주에서 많이 느껴봤거든요. 근데 늘상 느끼는 거지만은 항시 생각처럼 시장은 많은 것을 다 주진 않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다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크게 먹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조금씩 또 먹을 때도 있고 두루두루 중용의 길을 가는 게 좋다. 그런 게 제 말인데 사람마다 다 경우의 수가 틀리니까 말이죠.
근데 급등주의 스타일의 공부를 많이 하시면 어차피 지금 하는 급등주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실전 매매에서 나오는 운용 능력이 참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죠. 그래야 또 실전이 얼른 피부에 와닿거든요. 오늘 브릿지는 큰 수익은 안 났죠. 뭐 8에서 한 10% 정도 나왔나요? 딱 한 번 주고 말았는데 좀 밑에 3,000인가 3,100원 쪽에 왔으면 좀 수익이 컸을 텐데 중간한 자리에서 반등을 주니까 큰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어디 쪽에서 매달렸다가 어디서 반등이 나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폭 차이가 크단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 즉 크게 급락을 할수록 반발 세력 수도 크다.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좀 기다리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오늘 브릿지 바이오 뭐 밥값은 줬죠. 밥값은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단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상가에 대한 기대감이. 왜냐면 일단 뭐 그림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상가를 연출을 해주면 아주 월요일 날 또 리드미컬한 트레이닝이 되겠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약간 한 2% 부족했죠. 부족해가지고 상가까지는 못했는데 뭐 단알은 우리가 오늘 대체거래소에서부터 우리가 추적을 하고 거래가 됐던 종목 아닙니까? 우리 7,200원 기준가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정규전까지 넘어왔는데 조금 좀 멈칫멈칫했어요. 아침에는. 그러다가 페이팔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상가까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 20% 이상 나왔으니까 22%입니까?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대체 거래소부터 우리는 단화를 계속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단알 수익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단알 하나만 본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종목을 할 때는 항시 그에 연계되는 종목들을 항시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알하고 오늘 또 붙인 게 또 있잖아요. 단알하고 붙인 게 미투온과 더전이었죠. 미투온은 우리가 5,400원 기준거래 여기서 이제 자꾸 진행이 됐잖아요. 첫 번째 파동에는 한 10% 정도, 두 번째 파동은 진행하신 분들은 한 8% 정도 수익은 나왔을 것 같아요. 8에서 한 9% 정도. 그래서 미투온도 사실 그렇게 큰 힘은 없었는데 요게 상승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단화를 째키고 먼저 탁 치켜가는 그런 힘 있는 페이스도 한번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투온도 같이 우리가 붙여서 보자. 이래 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쉽지 않게 첫 번째 매매 하신 분들은 그런 10%, 2차 공략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이 나왔겠죠. 한 15%나 20% 정도 두 개 다 합치면. 그래서 이것은 단알 덕분이죠, 사실은. 물론 미투온도 수익 좋았지만 더전 같은 것도 또 잘 붙여서 우리가 먹었잖아요. 미투온하고 같이 또 진행한 종목이 더전이었잖아요, 더전. 더전하고 원래는 단알하고 같이 잘 붙여놓죠. 그래서 우리가 4,540원, 4,540원 기준가로 지냈는데 첫 번째 파동에는 이게 큰 수익을 못 줬어요. 4, 5%,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근데 뒤에 파동에서 그래도 10% 정도 되는 수익을 또 줍니다. 그래서 더전은 뭐 이 종목 하나만 해도 또 15% 정도 수익은 챙기게 되는 거죠. 앞에 거는 뭐 수익을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뒤에만 잘 진행을 해도 10% 가까이 나오니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시 제가 오전에 전체적인 기본적인 빼대를 짜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 빼대를 잘 유지만 해줘도 오후장에 그냥 수익은 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그런 트레이딩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칠 때 드리는 말씀이 쓸데없는 잡스러운 매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냥 우리가 하는 종목만 집중하라.
그것만 추적 관리 대응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먹을 수 있는 다른 여하한 수익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 수 있다라고 항시 말씀을 드리죠. 더전도 그냥 기준가만 잘 지켜보고 있어서 내려올 때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잖아요. 오후장에는 쓸데없는 다른 종목, 새로운 종목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종목만 잘 추적해도 충분한 값어치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또 더 있었잖아요. 자, 에르코스 같은 오늘 종목은 사실은 아침장에는 오전장에 시초장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치명적인 단점은 누가 대장제를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에르코스가 먼저 바람을 잡아주고 이렇게 끌어는 올려갔지만은 실제로 먼저 치고 올라가는 켈리가 먼저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르코스 올라가다 보니까 켈리가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눌림을 우리는 다른 종목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늦죠. 눌림을 기다려서 23,000원 기준까지 딱 잡고 우리는 5장을 가게 됩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죠. 그냥 편안하게 10%. 그렇게 오전장에 잘 잡은 눌림 같은 것도 잘 관리만 하면 그냥 편안하게 10% 이상 수익이 나오는 이런 구조. 그래서 오전에 뼈대를 잡고 오후장까지 끌고 갈 종목들은 이런 이제 기세주 스타일들은 끌고 가잖아요. 이런 거는 참 좋거든요. 그래서 에르코스도 오늘 가볍게 10%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시장을 마쳤는데요. 사실은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안 좋았죠. 지수도 좀 하락을 했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모습이 다 좋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와중에 금요일날 매매도 편안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수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져온 종목들도 68%, 53% 수익권을 안고서 한가를 갖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는 거고, 저희들이 가져온 삼육물산 같은 것도 38% 정도 수익 나왔으니까 38%, 15%, 한 50% 나왔네. 저것도 다른 종목들도 20%, 15%, 15%, 20%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은 그런 너무 수익에 쫓아다니는 매매를 하면 매매가 근간이 흔들립니다. 항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자신의 트레이딩 원칙을 잘 지키고 초심을 잃지 말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나가면 그게 진짜 대박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꼭 그 점 잊지 마시고요. 보유 종목은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가져가고, 오늘 CXI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제가 아쉬웠어요. 이 종목을 가심종목차 요 밑에 나와가지고 보지를 못했어. 제가 미리 본 승부조 이거 올렸잖아요. 만약에 이스타아시아 상가라 가면 이놈도 봐야 된다 했는데 제가 뽑은 종목인데 제가 안 볼 리가 없는데 관심 종목차 요 밑에 쳐져가지고 안 봤더니 이게 같더군요. 어쩌면 상매매로 진행이 됐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서 받으신 분들이 있을란가. 눈치 빠른 분들은 다 받았겠죠. 그리고 오가닉티는 또 애를 먹었지만 그래 좀 가져갑니다. 이렇게 상종목 세 종목 가져가니까 월요일날 전체적인 흐름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한 주간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 스케줄 아까 말씀드린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편한 주말 보내시고 충전들 많이 하시고 다음 주도 열심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